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침체에 빠졌다 이런 말이 무색하지 않은 만큼 정말 어려운 화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가 올해 최대치를 또 경신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장에서 우리 시장은 양대지수 모두 2%가 넘는 큰 낙폭을 보이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또 미국에서 소비 호조세가 나오면서 국채 수익률이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연내에 금리 인하가 좀 어렵겠다 이런 우려는 물론이고, 또 내년에 금리 인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까지도 겹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좀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그동안의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에도 자금 이탈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모쪼록 시장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요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또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는 어려운 하락장일수록 전문가님의 도움이 또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어려운 시장보다 더 어려운 내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나씩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 SOS 신청하실 수 있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쪽에 나가고 있고요. 전화번호와 문자번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께 연결드리면 여러분들께서 고민 해결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또 뉴페이스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우상향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주식 PT쌤 정진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주식 PT쌤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왜 좀 PT쌤인지 궁금하거든요. 왜 PT쌤이신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PT라고 하면 네. 보통 다이어트를 하거나 혹은 살을 빼시기 위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주식에 있어서는 그게 반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되거나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살이 통통하게 계좌가 쪄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일상생활과는 반대적인 의미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좀 살찌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명칭을 붙이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은 빼야 되지만 네. 계좌 수익은 좀 통통하게 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전략을 여러 가지 준비해 오셨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PT쌤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살 찌워주실 것으로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좀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연일 지수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좀 코스닥 지수를 위주로 많이 보는 네. 편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20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지금 120선까지 내려오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래서 120선까지 내려오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반등을 나와줘야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세선의 하단이기도 하고, 그리고 120선을 터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와줘야 우리 투심이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투심이 살아나지 않을까 우리가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모쪼록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빨리 좀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내 포트폴리오 속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파란불로만 가득해서 너무 속상해요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의 전문가님께, 또 정진학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PT쌤으로 나서 주신다고 합니다.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접수 그리고 문자 접수 두 가지 방법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023772-0279번 전화 주시거나, 혹은 문자 접수 샵 3772번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받아볼 텐데요. 현대차 보내주셨어요. 현대차. 매수가는 25만 5천 원에 비중은 12% 담으셨다고 합니다. 요 종목 대형주라서 또 굉장히 또 전략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요 종목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 지수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상향하고 있는 지수랑 반대로 가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최근에 지수가 좋지 않았음에도 우상향하는 그림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초록색과 여기 회색 선이 보이실 텐데 이 부분들이 중장기 이평선이거든요. 얘네들이 머리를 오른쪽으로 들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주가가 우상향을 함에 있어서 어떤 좋은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실적은 당연히 뭐 두말할 것도 없겠지만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이렇게 한 파동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눌리는 구간에 위치를 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아직 한 파동을 더 갈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5천 원에 지금 물려 계신다고 표현하는 것도 조금 그렇지만 한 파동은 더 상승해서 충분히 매수가 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유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게 현대차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목표가는 좀 어떻게 될까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제가 한 파동이 나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 파동이 나왔다가 살짝 눌렸지만 앞에서 상승한 요 40%만큼은 저점 대비해서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형성된 저점이 대략 21만 원 정도인데요. 여기서 40% 정도 더 가게 된다면 아마 30만 원 부근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30만 원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현대차 전략 짚어주셨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즈랩 보내주셨는데요. 센즈랩 매수가는 18,020원에 비중은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14,170원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전문가님, 요 종목 오늘 상당히 급등락이 컸네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좋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바닥에서 여기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장기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금 현대차랑 같은 모습이죠. 여기 회색 선이 120선이고 여기 초록색 선이 60일 이동 평균선인데 얘네들이 오른쪽으로 지금 머리를 잘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시겠지만 그래서 추세 자체는 우상향으로 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바닥에서 들어온 이런 대량 거래량은 우리가 매집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본 관점은 여기 바닥에서부터 여기 14,600원 정도 부근까지가 다 매집 구간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이제서야 막 상승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종목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전고점, 여기 상장했을 때 전고점인 27,000원은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비중 관리를 잘 하셔서 네.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아마 거의 손실이 날 일은 없겠지만 충분히 잘 수익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심리적으로도 아마 부담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비중이 많이 적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유하시다가 수익으로 잘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센즈랩 홀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비중 관리가 그래도 되어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라닉스 보내주셨는데요. 라닉스 매수가는 8,050원에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오늘 또 상한가 간 종목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청자님께서 좀 고생을 하셔가지고 또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고민 해결 좀 해주시죠. 어떻게 해볼까요? 네, 자, 이 종목 오늘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테마의 대장으로 오전장 일찍 상한가를 닫아주는 모습이었는데 네. 일단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하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다고 일단 우선은 그런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일봉상 이 차트를 봤었을 때 이 고점부터 형성해서 내려오는 이런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추세 자체가 지금은 아래쪽으로 많이 누워 있습니다. 근데 누워 있지만 이 기울어진 각도 자체는 점점 고각에서
각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추세를 전환하려는 초입이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또 막상 이동 평균선을 들여다보면 현대차와 센즈랩과는 다르게 이 회색선이 지금 오른쪽 아래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신호 자체는 주가가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고개를 오른쪽으로 들어주는 모습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힘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옆으로 횡보를 길게 해주거나 또는 지금의 이 장기 하락 추세 있지 않습니까? 이 하락 추세를 한 번 더 터치하고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을 조금 관심 있게 봐야 할 때는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종가상 이 위에서 마감을 해주었을 때인데요. 그때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보시고 지금 매수가가 8,050원이신데 아마 8,050원 부근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때 가서 이 추세를 다시 돌파를 했었을 때 어떤 형태를 차트가 띄고 있는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때 가서 또 자율주행 테마가 현 시장 상황과 들어맞는지 그런 부분도 또 무시는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 추세선을 다시 뚫었을 때 그때 다시 봐야 할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라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모비스에서 오늘 자율주행 4단계 또 상용화 기대감과 함께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또 시청자분이 보유를 하고 계셔가지고 좀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또 전략 짚어드렸으니까요. 맞춰서 대응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잠시 뒤에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또 건강하게 만들어드리는 주식 PT쌤 정진학 전문가님께서 어떤 비기 전략을 들고 오셨는지 타임특과 종목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수익을 포동포동하게 살을 찌워서 또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알찬 포부를 가지고 또 나오신 오늘의 뉴페이스 전문가님 또 정진학 PT쌤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아래쪽에 나오는 QR박스 스캔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는 6355 걸려 있는데요. 네 자리 입력하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과연 또 오늘의 전문가님께서 어떤 비기 전략을 들고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 나오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략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 시장의 주도주를 매매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시장의 주도주란 과연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크게 우리가 시장 주도주라고 하면 이 강한 테마의 대장주 또는 개별 재료를 가지고 상승하는 종목 중에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강한 종목들을 가지고 저는 이 시장 주도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강한 종목 안에서만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자, 제가 차트 예시를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시는 차트 같은 경우는 SK 이터닉스라는 종목의 차트입니다.
시장을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종목이겠지만 최근 이 SK D&D라는 회사에서 인적 분할되면서 상장되면서 조금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주도주를 만났을 때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냐라고 하시면 이렇게 뭐 종목이 옆에서 횡보를 하다가 상한가를 닫아주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그때 같이 따라 들어가서 매매를 해보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강한 종목이 나왔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따라 들어가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AI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많아질 거라는 전망 때문에 한때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날 급등했었을 때 이 종목의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SK 이터닉스와 마찬가지로 이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에 뭐 따라 들어가거나 하는 그런 매매법도 구사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자, SK 이터닉스를 제가 또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자, 이 종목 아까 우리가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갈 때 주도주였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 주도주라는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요. 한번 강했던 놈은 쉽게 죽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한번 강했던 이 시장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매매법을 구사를 해볼 수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상한가 따라잡기 외에도 뭐 이런 이 저점을 잡아서 매매를 한다던가 이런 매매법도 충분히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시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대원전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한가를 들어갈 때 같이 따라가 보는 그런 매매법이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의 주도주, 장이 끝났으니까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의 시장 주도주 말씀드리기 전에 저와 이런 시장의 주도주 같이 잡아보실 분들은 방법을 이제 앵커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내 계좌에 좀 살을 찌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요즘 정말 어려운 시장인데 이런 하락장에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 섹터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정진학 전문가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빠르게 가져오셔서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박스를 그냥 스캔만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스캔하시면 자그마한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요. 비밀번호 6355번 네 자리 입력하시면 전문가님께서 저희 방송이 또 저녁에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장 전에 그리고 장 중에 실시간으로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 아주 자세하게 또 풀어주시고 계시니까요. 또 실시간 매매 전략들도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 정진학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셔도요. 저희가 답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또 과연 시장의 주도주 어떤 섹터로 가져오셨을지 궁금해집니다. 어떤 섹터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의 시장 주도주 어떤 종목들이 오늘 이런 하락장에 있어서 시장을 주도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연일 계속 하락을 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장에서도 분명히 오르고 시장을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낌새를 보이는 종목들은 반드시 존재를 하는데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지수가 불안정할 때 우리가 오르는 그런 종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옛날 같은 경우는 양지사라던가 빅텍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불안정할 때 조금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최근에는 이 저PBR 관련주가 좀 수혜를 받으면서 이런 지수 불안정에 관련해서도 같이 부각을 받는 그런 트렌드가 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뭐 보이시는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그리고 엘컴텍 같은 경우 이 금 관련주인데요. 이 금 관련주인 엘컴텍 같은 경우도 지수가 조금 불안정할 때 최근에 큰 상승률을 보이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주은행이 거래대금 5천억 이상 터지면서 모든 시장 참여자가 보는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의 시장 주도주는 이 제주은행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초전도체도 좀 지수가 불안정할 때 최근에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덕성우가 장 초반에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가 주면서 그런 후발주들로 덕성이라던가 아니면 CCS가 장중에 조금 크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확실히 지수가 조금 불안정하다 보니 우리가 이 작년 8월부터 시작된 이런 초전도체 관련 강한 종목들도
오늘은 그렇게 큰 상승이나 어떤 큰 거래 대금을 동반한 강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솔직히 넣긴 싫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률은 보여줬던 테마이기 때문에 넣어서 와봤고, 그 외에 이제 개별 재료를 달고 상승했던 S바이오메딕스라던가 요거는 뭐 간암 의료 약품 관련해서 올랐던 그런 종목이고, 이제 신진 SM 같은 경우도 뭐 개별 이슈를 달고 올랐지만 딱히 눈여겨볼 만한 그런 강한 종목은 시장의 주도주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자, 제가 저만의 이제 기법을 소개를 드릴 텐데, 이 기법을 아신다고 해서 다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운동을 하시기 전에도 이제 준비 운동이라는 걸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식에 있어서도 투자에 있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투자에 있어서 이 신법이 어떻게 보면 70% 이상이다라는 속설이 있는데요. 그 마인드, 이런 신법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그런 준비 운동을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가져야 하실 어떤 자세에 대해서 제가 공유를 드려보고자 하는데, 한번 같이 다음 슬라이드 통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스윙 투자, 기간을 조금 길게 끌고 가는 그런 매매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는 이 단기 투자라고 해서 그날 매매를 끝낸다거나 혹은 길어봤자 며칠 이내에 매매를 끝내는 그런 투자 방법을 단기 투자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투자 유형을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매매법의 장점부터 살펴보면, 우리가 길게 끌고 가는 장기 투자나 스윙 같은 경우는 오래 기다린 만큼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조금 이 템포를 길게 가지고 심호흡을 하면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여유롭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뭐 길게는 몇 달 혹은 뭐 1년 넘어가는 종목들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단기 투자라던가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 수익 실현을 하거나 혹은 길어봤자 며칠 안에 매매가 끝나기 때문에 그날 수익 실현을 통해서 어떤 복리의 효과를 누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승률이 높은 나의 수익 모델만 있다고 하면 승률이 높은 그런 매매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단점을 한번 알아보자면, 장기 투자나 스윙 투자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이상 끌고 가게 되는 그런 예의치 않은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이 좀 최대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계좌의 어떤 회전율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단점으로 꼽아봤고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 기회비용이 사라진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내 계좌의 회전율을 더 많이 굴릴 수 있는 거를 한번 손실을 보게 되거나 한번 물려버리게 되면 기회비용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과 같은 장세에 있어서 지수가 하락할 때 대부분의 종목은 같이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장세의 영향을 조금 많이 받는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단기 투자라든지 데이 트레이딩, 그날 매매를 끝내는 이 트레이딩법 같은 경우에는요. 나만의 수익 모델이 없으면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만의 수익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장중에 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다 보면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데 나를 꼬시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기치 않게 뇌동매매,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벗어나지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좀 머리보다 손이 먼저 나가게 되는 그런 뇌동매매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나 스윙 같은 경우는 오래 끌고 가는 매매일수록 내가 더 살 수 있는 구간도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중을 조금 더 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몇 초의 판단력에 의해서 내가 매매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가 순간적으로 큰 금액을 한 번에 매수를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최대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스윙 투자와 단기 투자 이 모두를 어떻게 다 잘 가져가면서 매매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해보셨을 때,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은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 기준에 맞는 종목만 반드시 하셔야 되고, 특히나 이 장기 투자라든가 스윙 투자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하는데 그걸 우리는 이 기업의 기본적 분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재무 구조는 탄탄한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기본적 분석과는 조금 다른 의미이지만 이 기술적 분석이 뭐냐면 제가 방금 종목 상담할 때도 보여드린 건데 이 차트, 내가 매수를 하고자 하는 종목이 기업은 좋은 건 알겠어. 근데 내가 과연 여기서 샀을 때 유리한 매수가를 가져갈 수 있는지를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현 기업의 차트가 어디 가격대쯤에 위치해 있는지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겠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보유 중인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내 관련된 기업에 악재 뉴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무조건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도 동일한 말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같이 보시면요. 자, 장중매매 및 단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시장에서 강한 시장의 주도주 혹은 시장의 대장주만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매매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바로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매매법입니다. 왜냐하면 강한 종목은 매일매일 나오기 마련인데요. 자, 그러면 이 장중매매 및 단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조건 내 기준에 맞는 종목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지 않게 되면 뇌동매매를 할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고 제가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내 기준에 맞는 종목이 아니면 무조건 배척을 하셔야 되고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 벌 생각부터 하지 말자입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내가 이 모니터를 켠 순간부터 돈을 벌 생각을 먼저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굉장한 압박감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압박감을 없애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돈을 벌 생각부터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시장에 참여를 했으니 시장에 조금 어떤 게임비 정도는 지불을 하고 시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수익에 의한 압박감에서는 충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심적으로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내가 훨씬 한 발짝 떨어져서 조금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같은 경우는 매매 중독에 빠지지 말자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이지 절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점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간혹 가다가 오늘 아무것도 매매를 하지 않았네 라는 그런 공허함 때문에 뭐라도 매매를 해보시려고 하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또한 과거에 그랬던 경험이 되게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매매 횟수를 줄이니까 내 계좌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지언정 괜히 내 기준에서 멀어진 종목을 매매해서 손실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최고의 가치의 투자는 현금과 시간이라는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기준에 맞지 않다고 아무거나 매매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현금과 시간에 투자하자. 그런 마인드로 이 시장을 바라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우상향하는 계좌를 또 만들어 나가는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데이 트레이딩에 있어서 우리의 최대 장점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계좌의 회전율입니다. 회전율. 그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절대 이 큰 수익을 목표치로 하기보다는 작은 수익에도 감사하고 내 기준에 맞는 종목이 나왔을 때 그 안에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서 빠르게 수익을 내고 탈출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요. 그거에 대한 기준을 저는 3%로 보통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 3%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작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게 데이 트레이딩이나 단타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수익률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니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복리, 계좌의 어떻게 보면 회전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복리의 효과가 되게 크기 때문인데요. 이 초기 금액을 100만 원으로 설정했을 때 한 80회 정도, 3달 정도가량 매매를 해서 전부 다 수익을 냈다라고 하면 이 100만 원이 거의 1000만 원이 넘는 수익이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80번의 매매에서 모두 다 승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복리의 힘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이 나한테 3% 이상의 수익률을 줄 때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절반이라도 내가 익절을 하는 습관을 가지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심리적으로 압박되지 않을 수 있고 조금 더 한 발짝 떨어져서 내 종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내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그런 장점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3%의 이 수익률을
안 좋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꼭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이 매매법 중에 하나인 골드라인 기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이런 시장 주도주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그날 강한 종목을 매매를 해서 데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계좌의 회전율을 높여나갈 수 있는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앵커님 설명 잠깐 듣고 가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의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좀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중장기 스윙에서 또 단타 트레이딩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 내가 어떤 종목들을 잘 바라보면 좋을지 함께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실 수 있는 방은 이쪽에 지금 하단에 QR박스로 활짝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밀번호는 6355번 4자리 걸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 코드 입력하신 뒤에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로는 샵 3772번 정진학 이렇게 전문가님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답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또 하루 3% 수익 복리를 노려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3%의 수익을 노려봐야 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비기 전략을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저의 골드라인 기법을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골드라인 기법이 무엇이냐? 그것부터 먼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이 골드라인 기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이라던가 아니면 단타, 단기 매매에 있어서 유효한 그런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상승의 초입에서 같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포착해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법인데요. 강력한 상승의 초입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시장의 주도주라던가 아니면 개별 재료를 달고 상승하는 그런 시장을 휘어잡는 강한 종목들이 매일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강한 시장의 주도주를 이 초입에서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종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지수와는 무관하게 매일매일 나오기 때문에 이 기법이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조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다라는 점 조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돌파 타점인데요. 돌파가 뭐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돌파는 내가 이 종목이 어떤 특정한 가격대를 돌파했을 때 그때 같이 매수를 하는 방법인데요. 그걸 바로 우린 돌파 타점이라고 명칭을 하고 이 기법 또한 돌파 타점에 유효한 그런 매매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매매법을 사용하시려면 이 기준봉이라는 걸 아셔야 될 텐데 이 기준봉이 그럼 과연 무엇인지 한번 다음 슬라이드에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봉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전에 조금 더 디테일한 조건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기준봉이 출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준봉이 출현하고 이 5일 동안만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 일단 첫 번째로 인지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기준봉 같은 경우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기준봉이 무엇이냐? 우리가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가가 있고 시가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날 가장 높게 상승한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냐를 우리는 고가 등락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가 등락률이 13% 이상이고 상한가 미만인 이 양봉이 반드시 출현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봉이 나왔을 때 5일 동안 그 종목을 추적 관찰하면서 매매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가 제가 말씀드린 골드라인을 3분봉상, 3분봉상 상향 돌파 시 매수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 3분봉상으로 우리가 이 종목의 어떤 종목을 놓고 봤었을 때 제가 말씀드린 이따가 알려드릴 이 골드라인을 3분봉 종가상 위로 돌파해서 안착을 하게 된다면 그 종목은 그날 시장의 주도주가 될 확률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관심 종목에다가 넣으시고 추적 관찰을 하면서 어떻게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반드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봉이 무엇이냐? 자, 여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캔들 같은 경우 양봉으로 마감을 한다면 이런 부류의 캔들이 만들어질 텐데 이 가장 높게 형성을 했던 높이를 우리는 고가라고 부르고 이 고가가 13% 이상 그리고 상한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그런 양봉이 출현을 했을 때
우리는 기준봉이라고 명칭을 하고 그 종목은 5일 동안은 눈여겨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봉의 형태 한번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골드라인 기법을 어떤 종목들에 있어서 적용을 해볼 수 있는지도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셔야 될 텐데 과거에 핫했던 종목들, 그 강했던 시장의 주도주들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드라인을 써서 어떤 종목들 우리가 매매를 해볼 수가 있었느냐. 자, 최근에 가장 강했던 이 피롭틱스라는 종목인데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반도체 유리기판이라는 테마 자체가 너무나도 큰 테마를 형성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고 이 유리기판 테마 중에서도 대장이 바로 이 피롭틱스라는 종목인데 그럼 이 피롭틱스라는 종목이 왜 그렇게 올랐느냐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원래는 이 종목이 유리기판으로 부각이 되기보다는 디스플레이나 2차 전지 레이저 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유리기판 관련해서 회사가 뭐 생성형 AI 시대에 이 맞는 유리기판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조금 부각을 받았었는데요. 그리고 이 AMD라는 회사도 이 한국의 소부장과 공급망, AI 어떤 유리기판에 대한 공급망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피롭틱스가 대장으로 먼저 유리기판 대장주로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 유리기판 관련주로 치고 올라가기 전에 그렇게 잡아볼 수도 있는 그런 기법인데요. 그 기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금 뒤에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피롭틱스라는 종목을 언제 매매를 해볼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면 자, 피롭틱스 일봉입니다. 일봉인데 4월 3일에 이 기준봉이 출현을 했습니다. 조금 유리기판 테마를 달고 상승한 이유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매매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월 3일에 기준봉 고가 등락률 13% 이상 그리고 상한가로는 마감을 하지 않았죠. 이런 기준봉이 출현을 했었고 이 기준봉이 출현을 하고 나서 자, 5일 동안 제가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날이 1일차 그리고 그 다음 날 2일차, 3일차, 4일차 여기까지가 5일차입니다. 그래서 5일차까지는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눈여겨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 우리가 골드라인 기법을 알고 계셨더라면 4월 3일에 기준봉을 만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 자, 3분봉상 그런 움직임,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가를 아마 추적 관찰을 해보셨을 텐데요. 3분봉상 우리가 4월 4일에 자, 3분봉상 요 노란색 선이 제가 말씀드리는 골드라인입니다. 요 골드라인 아래쪽에서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움직이다가 이 종가쯤에 이렇게 올라가서 안착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드라인을 지금처럼 3분봉이 올라서서 마감을 해주었을 때 우리는 그 종목을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진입을 하셨더라면 큰 상승을 보여준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같이 또 보시면요. DI라는 종목을 또 가져왔는데요. 이 종목도 요새 굉장히 핫했던 종목입니다. 자, 최근에 유리기판과 더불어서 이 반도체 쪽 섹터가 굉장히 핫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어떻게 보면 조금 나중에 후발주자로 상승을 하긴 했지만 후발주 못지않게 며칠간은 굉장히 큰 상승률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종목도 제 골드라인에 포착이 되었을 텐데 일단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검사 장비와 시스템 반도체 관련한 업체입니다. 뭐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버닌 테스터라고 하는 어떤 부품을 개발한다는 소식에 최근에 주가가 4월 4일에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정부가 인공지능 반도체 쪽에 한 9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또 4월 11일 날 뉴스를 달고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골드라인 기법 같은 경우는 뉴스가 나온 후에 피로틱스처럼 그런 구간에서도 매매가 가능하겠지만 뉴스가 나오기 전에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항상 모든 시장의 대장주가 뉴스를 먼저 띄우고 상승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다 상승을 하고 났을 때 뉴스가 나오는 경우도 많은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그런 수급이 들어왔을 때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골드라인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DI의 차트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DI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3월 29일에 기준봉이 포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 자, 고가 등락률 13% 이상이고 상한가로 마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기준봉이 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우리는 이 종목을 그냥 버리냐? 절대 버리시면 안 되고 5일 동안은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봉이 선 다음 날이 1일차고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여기가 5일차인데요. 이 3일차에 제 골드라인에 걸려들었는데 어떻게 걸려들었는지 한번 3분봉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란색 선이 제가 말씀드리는 골드라인인데요. 이 골드라인 밑에서 3분봉상 주가가 계속 횡보하면서 움직이다가 4월 3일에 대략 1시쯤에 이 골드라인을 3분봉상 넘어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선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냐 보시면 거의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는 뉴스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1시 3분쯤에 이때 당시에 뉴스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을 여기에서 사면 너무 고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이 골드라인 상향 돌파했을 때 수급이 따라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을 포착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골드라인 밑에서 돌다가 이 상향 돌파를 했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관심 종목에 두고 추적 관찰해보자라는 것을 이 뉴스라는 관점과 좀 엮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골드라인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볼 텐데 그럼 무조건 골드라인, 이 노란색 선, 제가 보여드린 노란색 선을 3분봉상 상향 돌파를 했을 때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기법에 100%는 없지만 우리가 승률을 높이기 위한 매매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표도 사용을 해보고 기법도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골드라인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란색이라는 이 밝은 색깔로 차트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 골드라인 밑에 있을 때는 매매를 하지 말자라고 한번 기준을 세우게 된다면 이 골드라인 밑에 있을 때, 주가가 밑에 있을 때는 굳이 그 종목을 쳐다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드라인 자체, 어떤 기법 자체가 시각화가 되어 있을 때 뇌동매매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 골드라인 기법 중에 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뇌동매매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 자, 이 골드라인 기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N자 패턴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3분봉상 N자 패턴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예시로는 뒤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N자 패턴을 어떻게 찾냐? 자, 말 그대로 우리 알파벳 N자라는 그 형태는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N자라는 모양 형태를 그대로 주가에 대입을 해서 그려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덕산 테코피아라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골드라인 기법으로 3월 26일에 매매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명확하게 주가가 이 N자의 파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N자의 파동을 그린 후에 이 3분봉상 골드라인을 이 상향 돌파를 했을 때가 매수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N자의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예 이 그림 자체를 통째로 외우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적용을 할 때는 조금 어색한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표적인 차트 하나 외워두시면 적용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십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 N자형 패턴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N자형 패턴이 나오고 골드라인을 3분봉상 상향 돌파했을 때 그냥 매수 버튼 누르시면 어느 정도 3% 이상의 수익률은 대부분은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다음 슬라이드 또 보시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3분봉상 차트인데요. 명확하게 이 알파벳 N자의 형태를 그리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자를 그리고 이 주가가 이 골드라인의 아래쪽에서 돌다가 3분봉상 상향 돌파를 한 이 지점에서 따라 들어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골드라인을 돌파를 했을 때 따라 들어가면 바로 이런 급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때도 뉴스를 보면 조금 늦은 감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가 나오기 전에 시장의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들을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그렇게 매매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드라인을 조금 잘 활용을 하셔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이 골드라인 저와 함께 시장 주도주를 찾아서 골드라인에서 매매하는 방법을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여 방법은 우리 앵커님이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예시 종목들을 통해서 또 골드라인을 어떻게 종목들을 매매하는데 적용하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골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기준봉이 뜬 뒤에 5일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시면서 이 골드라인을 돌파할 때 3분봉 기준으로 우리가 또 공략을 해보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 골드라인을 내 HTS 상에 설정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정진학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또 골드라인 상단에 포착된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QR박스 하나 나가고 있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비밀번호 6355번 입력하고 입장하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정진학 이렇게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종목 또 어떤 골드라인 관심주를 가져오셨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골드라인 관심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을 2종목 정도 가져와 봤는데 자, 첫 번째로 덕성과 두 번째로는 코리아 FT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자, 덕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합성수지, 원래는 합성수지를 판매하는 사업체 회사인데 최근에 초전도체 테마로 관련해서 엮여서 올라간 이력이 있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초전도체 관련했던 이런 뉴스도 많이 있고 자, 차트를 조금 보시게 되면 오늘 기준봉이 떴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봉이 떴기 때문에 5일 동안은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되고 3분봉상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보시면 자, 골드라인과 거의 근접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드라인을 지금 3분봉상 5일 이내에 상향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다음 종목으로 자, 코리아 FT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친환경 자동차 테마로 엮여 있죠. 그래서 현대차와 협력사로 부각이 돼 있는 부분도 우리가 이 종목에 있어서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이고 그에 관련한 여러 가지 뉴스들도 많이 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 그렇게 해서 오른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봉이 출현을 해주었고 3분봉상 이런 형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골드라인을 상향 돌파했을 때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제가 다음 방송 때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기준인데요. 두 번째는 두 번째 기준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 선정입니다. 근데 이 종목 선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조건을 아셔야 하는데요. 자, 이 첫 번째 조건이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공개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앵커님 말씀 들어보시고 저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 트레이딩에서 중요한 것은 종목 선정 이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전략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에서 자세하게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정진학 전문가님의 골드라인 관심주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6355 비밀번호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정진학 이렇게 3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7시에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